이번에는요, 이제 피부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피부 정말 돈인가요? 돈을 들여야지 개선될 수 있냐라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일단은 타고나는 게 1번입니다. 특히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라고 하면 어디까지냐면 30대 초반까지는 건성으로 타고난 분들이 피부가 되게 좋아 보여요. 그냥 그거는 그쵸. 따라갈 수가 없고 여드름이 일단 안 나니까요. 안 나고 네. 모공도 작고 하시니까 무조건 좋아 보이세요. 지성이신 분들은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얼굴도 울퉁불퉁하고 모공도 넓고 하니까 좋아 보일 수가 없는데 그거를 시술을 통해서 건성인 분들처럼 바꿀 수 있냐? 못 바꿔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돈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건성이신 분들의 고민은 30대 초반부터는 노화가 막 오기 시작해서 잔주름이 빨리 생겨요. 붉은 주름, 잔주름 할 거 없이 빨리빨리 생기기 때문에 건성이신 분들이 돈이 또 많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지성이신 분들은 피지선 근처에 줄기세포가 많아서 네. 알게 모르게 햇빛이나 상처받은 게 빨리빨리 복구가 되기도 하고 노화가 좀 천천히 와서 그런 점은 또 좋아요. 장단점이 있으니까 나는 왜 이렇게 타고나지 못했을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우와,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많은 지성인들이 이제 환호를 지르시고 있을 듯 합니다. 저도 네. 사춘기 때 지성이었어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거든요. 다 누구나 30대 되면 누구나 하긴 해야 돼요. 태가 빨리빨리 나진 않아요. 왜냐면 아직 30대만 해도 어리시거든요. 이제 40대부터는 진짜 열심히 관리를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은 갈 길이 조금씩 달라져요. 올해 초부터 피부 관리 하신 분이 있는데 처음에는 시술 받으면서 좋아지고 있는 거야 안 좋아지고 있는 거야 돈 쓰고 아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8개월쯤 지나가지고 가족 모임에 갔는데 그분이 사실은 쌍둥이셨던 거예요. 쌍둥이 언니를 8개월 만에 봤는데 언니가 너무 늙으신 거예요. 이게 효과가 있구나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걸 느끼셨구나. 네. 처음에는 못 느낄 수 있지만 결국은 갈 길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는 게 좋긴 해요. 그렇죠. 꾸준히 관리하신 분들은 바짝바짝 하더라고요. 그 말씀 잘 물어보세요. 연예인들은 무슨 관리해요? 맞아요. 그거 네. 궁금합니다. 싹 다 하죠. 굳이 남겨둘 필요가 없어요. 여태까지 나온 걸 그냥 다 돌려가면서 하면 되는 거라서 뭐는 하고 뭐는 안 하고 이런 거는 연예인처럼 모든 시술을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의 분들이 많잖아요. 선생님께서 특히 추천하시는 좀 돈을 들여도 좋은 시술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성형은 쌍꺼풀을 하면 바로 그날부터 쌍꺼풀 생기잖아요. 네. 피부는 그렇지가 않아요. 비유를 할 때 눈코 시술을 할 때는 백화점에서 백 사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려요. 오늘 사면 오늘부터 내 거잖아요. 근데 피부나 이런 것들은 학원이나 헬스장이나 그런 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학원에 가서 공부하지만 바로 영어가 막 확 입이 트이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쵸. 사실은 성형보다 피부가 돈 더 많이 들어요. 많은 돈을 들이는데 내가 그걸 얼마나 가치를 둘 거냐가 사람마다 정말 틀려요. 그걸 이제 경제학적으로 한계효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계효용이 개인마다 틀리기 때문에 하시라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너무나 그쵸. 네, 좀 그래요. 그래도 피부 노화를 방지해주는 시술들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스킨 부스터라고 하는 그런 시술들은 주로 얼굴에 이제 하는 그런 주사리들인데 상품명을 말하면 별로일 것 같아서 이제 스킨 부스터라고 검색하시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눈이 큰 사람, 눈이 작은 사람 이런 것들은 개성이지만 노화는 개성이 아닌 것 같아요. 소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최대한 노화가 적게 올 수 있는 그런 시술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민감성 피부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좀 피부 관리 자주 받아도 괜찮을까요? 의사들마다 의견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전제를 하고서 저는 좀 덜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민감한 피부도 주기가 있잖아요. 좀 더 민감할 때도 있고 그냥 평온할 때가 있는데 민감할 때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때는 좀 피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해요. 오, 그럼 역으로 또 피부가 좀 괜찮을 때 받는 게 더 안전하다라는 네. 말씀이네요. 네, 조금 민망하네요. 이게 되게 정신적이고 약간 그런 채널인데 네. 아, 근데 또 현실이죠. 중요하죠. 또 저희가 또 조장을 하는 건 아니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관심 있게 들으실 듯 합니다. 성형외과는 피부과에 계신 실장님들 말씀 정말 잘하시잖아요.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결제 치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홀려가지고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 좀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을지 궁금해요. 하나의 시술을 두고 여러 병원에서 시술 상담을 받기를 권해요. 저는 여러 병원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얘기가 있고 또 한 사람만 좀 무당처럼 막 이거 효과 좋아요 막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 것들 좀 걸을 수가 있고 또 조금 못 믿어오시면 시간차를 두고 상담을 또 가는 것도 괜찮아요. 실장님 상담은 또 돈을 안 받잖아요. 대부분. 그쵸. 저희 병원은 이제 의사 상담도 돈을 안 받지만 얘기를 해봤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상담이 좀 결이 비슷한지. 왜냐면 사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기억을 잘 못해요.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네네네. 그리고 모든 시술할 때는 한 번에 너무 돈을 많이 들이지 마시고 시술도 한 번에 여러 부위를 하지 마시고 조금 해보고 마음에 들면 조금 더 하시고 얼굴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아, 근데 사실 선생님께서 소신 발언을 해주셨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한 네. 번에 결제를 크게 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훨씬 유리하고 사람이 마음이 약해질 때 오시거든요. 면접에 자꾸 떨어진다든지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든지 되게 마음이 취약해졌을 때 오세요. 병원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약해진 마음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좌절했던 마음은 좀 있으면 벗어날 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시술을 많이 해서 또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내 그렇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신체 이미지가 쉽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적응할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하는 게 좋아요. 삶의 균형을 잡아야 되잖아요. 네. 계속 얼굴에만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회 활동 없이 딱 얼굴만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삶의 다른 부분에도 나눠서 집중하시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현실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외모도 중요하지만 사실 외모보다 더 큰 것들이 더 많죠. 그것들에 집중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저희 히릿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아까 맨 처음에 딴 사람들한테 수용받고 싶다고 그런 게 제 욕구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 그게 인생에서 뭐가 중요해? 라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한테 되게 절실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뭐 부모님, 친구들 나쁜 얘기를 많이 해요. 안 좋은 얘기를. 저한테는 너무 절실한 문제라서 내가 충분히 사람들한테 수용됐다고 할 때까지 외모적으로 또 대화법이라든지 바디랭귀지라든지 그거를 충분히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현타라고 볼 수도 있고 좀 시시해졌다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전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저는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다만 내가 지금 뭐 하는지를 알고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0대 때 특히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외모나 매력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게 아시잖아요. 이제 30대 되고 관심사가 달라지다 보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에 점점 관심이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여기에 관심이 많다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뭘 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20대 때 저는 한 번쯤 해볼 만한 것이라 생각을 해요. 하나에 집착할 때는 그걸 그냥 해버리는 게 그 다음 미련 없이 다음 스텝으로 더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갈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내 외모가 정말 미치겠다 고민이 돼 이것 때문에 다른 게 안 된다 하시면은 저는 그걸 개선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선생님들 채널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또 찾아가 보시고요. 대화법에 대한 이야기 아빠의사의 인생 스킬 채널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가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그러면 한상혁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